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스캐터랩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00억 건의 카카오톡 데이터로 똑똑한 일상대화 인공지능 만들기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NLP 그리고 대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2년 동안 진행을 했고 AI 스타트업인 아틀라스랩과 그 다음에 네이버 클로바의 인턴십을 거쳐서 지금은 핑퐁이라는 팀에서 귀엽고 그리고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TMI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되게 파이서닉한 파이토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련된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깃허브에 가보시면 저 그 파이토치와 관련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의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제목에도 있듯이 일상대화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앞으로 계속 언급하게 될 일상대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대화 인공지능 기술이 왜 어렵고 그리고 오늘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즘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클로바처럼 AI 인공지능들을 한번 볼까요? 우린 챗봇에게 날씨 알려줘, 배송일자 변경해줘처럼 질문이나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이제 기능대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일상대화 인공지능은 클로바나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뭐 해줘 아니면 뭐 알려줘처럼 명령이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친구처럼 되게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공지능 고양이인 저 도라에몽이란 친구가 친구한테 혼내기도 하고 말도 걸고 위로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능대화 일상대화의 기술적 난이도에 앞서서 기능대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기능대화는 해당 분야에 관련된 명령이나 아니면 질문에만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챗봇 모델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실제 고객 상담 데이터나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진짜 뭐 약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질문할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에 반해 일상대화 인공지능은 정말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 상태, 시간 그리고 대화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따라서 대화의 문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또 이런 무한한 문맥에 대한 답변 역시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일상대화 인공지능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일상대화 기술은 기능대화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되지 못했고 또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실제 서비스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사람처럼 깊은 이해와 추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사람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상대화에서는 모델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처럼 이해하고 또 사람을 표방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배우는 과정처럼 딥러닝 역시 다양한 경험과 또 좋은 학습 방법을 통해서 대화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고 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정말 딥하게 배워야 되는 문제로 이걸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상대화 인공지능이 연구되지 못했던 물론 이런 난이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구용으로 공개되거나 아니면 실제 기업용으로 사용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용자가 막 조금 시간과 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시켜서 막 레이블링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대화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부족한 것 역시 일상대화 인공지능이 잘 연구되지 못했던 메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핑퐁팀에게는 약 한국어의 100억 건의 카톡 데이터와 일본어의 2억 건 정도의 라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이 정도의 데이터 양은 사람이 일평생 다 읽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대화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나눈 대량의 데이터가 있다면 사람이 언어를 학습할 때 필요로 하는 수년간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저희가 이 데이터가 단순히 몇천 명 아니면 몇백 명의 데이터가 아니라 몇십만 명의 데이터를 모은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의 경험과 사고방식 아니면 대화 방식 아니면 문체들을 학습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처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도 있겠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그 대화의 의미와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줄일 수 있고, 좀 더 줄여서 NLU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가끔 천재 방송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수능 국어 문제를 푸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수능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다양한 글이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 문맥에 대한 다양한 베리어스들을 뭔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려운 언어로 쓰여져 있는 수능 국어 문제는 당연히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이런 것처럼 사람도 언어의 이해도가 없다면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문제를 풀긴 풀 수 있더라도 잘 풀지 못하고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학습하고 그 이후에 실전 문제를 풀었을 때와 바로 단순히 문제를 풀도록 학습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언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모델들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데이터, 대화 데이터를 갖고서는 어떻게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도 역시 머신러닝의 언어의 이해도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100억 건의 대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언어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학습한 언어 이해 모델, NLU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응용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우리 대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라는 주제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각각의 모델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학습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하는 모델을, 언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연구된 NLU 모델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모델을 뽑자면 하나의 그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를 뽑는 워드2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워드2백은 주변 단어들의 위치를 학습을 해서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었고, 또 머신러닝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2백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한 문장에 대한 의미를 추론할 때는 각각 단어밖에 추론을 못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벡터를 뽑고 그 단어에 대한 벡터의 평균을 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워드2백 이후에 나온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엘모인데요. 엘모는 문장 단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워드2백은 각 단어별로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하면 엘모 같은 경우는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단순히 각 단어의 벡터를 평균하는 게 아니라 LSTM 구조를 이용해서 앞뒤 간의 단어 관계를 반영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뒤 간의 관계 그리고 컨텍스트, 문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워드2백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개드린 두 모델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화 데이터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의 첫 번째로는 각 문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 예를 들면 동일한 문장을 갖고 있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장이 의미가 같다라고 추론을 하려면 두 벡터가 비슷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체언이나 아니면 용언, 뭐 명사나 아니면 조금 동사가 조금씩 바뀌면 완전히 되게 다른 의미의 문장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약간 되게 용언이나 체언에 민감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해야 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해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요.
세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대화라는 전체적인 플로우, 그러니까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각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대화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로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엘모나 월트백은 그런 다이얼로그의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가 기존의 NLU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찾다가 2018년도 10월에 나온 이제 새로운 논문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됩니다. 2017년도에 구글은 단어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기계 번역 태스크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인 2018년 10월에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모델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모델을 버트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버트 모델은 단어의 전후 맥락을 보면서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각 단어가 어떤 단어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공개된 모델은 웹에 있는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공개된 소설, 아니면 자막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전체 다양한 텍스트들을 모았고 그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버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버트의 바로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 때문인데요. 버트 같은 경우는 버트의 뛰어난 모델 구조와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총 11개 NLP 태스크에서 한 번에 쏟아 즉 최고 성능을 기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라 이전 모델에 비해 굉장히 크게 점수가 올라서 NLP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하죠. 더 소름 돋는 건 단순히 성능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는 태스크, 스쿼드라는 태스크에서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어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NLU 모델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는 NLP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버트를 대화체에 학습시켜보지 않는다면 뭔가 굉장히 큰 실험 하나를 넘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버트를 우리가 대화체 NLU 모델로 사용하게 되면 얻는 이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존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해 볼 수 있었고, 또 대화 시스템의 플로우를 이해하기도 굉장히 적합한 모델 구조여서 이 모델을 실험을 안 해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역시 대화체를 위한 버트, 다이얼로그 버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대화체에 적합한 대화 인식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다이얼로그 버트를 학습시켰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총 2가지 학습 방법을 동시에 이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단어에서 15%를 랜덤하게 삭제시키고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대화가 있는 것 중에 단어가 이렇게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한테 저기 빈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이 단어를 맞출 때마다 리워드를 주고 또 틀릴 때마다 너 틀렸어 라고 또 감점을 주면 머신러닝이 알아서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봤을 때 이 단어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학습을 하게 되죠. 약간 수능 문제에서 약간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를 맞추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제 문맥을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는 단어에 대해서 맞췄다면 이번에는 문장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현재 문맥에서 이렇게 이번 트와이스에서 새로 나온 신곡 뮤비 봤어? 당연히 봤지. 와 진짜 대박이더라. 그러니까 이번 노래 최고야 진짜라는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음 문장으로 어떤 게 나올지 예측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먹은 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라는 문장이 나오면 약간 갑분싸라고 하죠. 약간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0으로,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제 예측을 하도록 만들고, 예를 들면 그래서 나 이번에 앨범 사려고라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게 되면 문맥에 맞는 대답 1로 예측을 하게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속된 대화에서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컨텍스트가 뭔지, 문맥이 뭔지, 대화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빈칸의 단어를 맞추는 방법과 문맥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동시에 학습을 시켜서
대화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구조로 대화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구조만으로는 기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대화 시스템에 최적화되지 않았어요. 오리지널 버트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추가한 내용은 어떤 대화가 있으면 그 대화를 이제 각각 저희가 연결해서 컨캣이라고 하죠. 문장을 붙여가지고 이제 인풋으로 넣게 되는데 각각 이렇게 인풋으로 넣은 단어들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턴에서 나온 대화인지 누가 얘기한 대화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대화 시스템 그냥 바로 오리지널 버트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턴 임베딩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버트를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는 구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적용한 버트 레포를 조금 턴 임베딩을 추가를 해서 버트 NLU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요. 학습할 땐 텐서플로우를 이용했어요.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공식 레포이기도 하지만 구글에 있는 TPU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논문에서도 역시 TPU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저희 역시 스타트업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빠른 학습을 위해서 TPU에서 약 18일 정도 전체 카톡 데이터 한 10억 건 정도를 필터링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했을 때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는 53% 아까 빈칸을 맞추는 거 53%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 빈칸을 뚫고 그걸 맞춰보라고 하세요 한번. 혹시 막 그걸 다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이 기계도 반 정도 맞추는 거 진짜 잘 맞추는 거예요. 사람도 사실 반 정도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계속 성능이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언더피팅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없어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넥슨 테스트 프레딕션 두 문맥이 맞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88% 정도의 성능을 갖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시킨 모델을 갖고 진짜 잘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응용을 할 수 있을까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버트 없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 학습 없이 또는 엘모를 이용해서 미리 조금 학습을 한 이후에 언어를 태스크를 풀었을 때와 실제 저희가 만든 버트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났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해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두 문장을 주고 두 문장의 의미가 유사한지 또 어떤 답변을 줬을 때 이 답변이 유효하고 또 적절한지 또 이 질문에 대한 의도는 무엇인지 구별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버트랑 베이스라인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의 높은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85%한 81% 정도 됐던 게 한 86% 정도 되고 이후에 뭐 한 85% 정도 되는 게 한 89% 정도로 오르는 이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되게 이해도 높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럼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언어만 이해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해야 실제로 인공지능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을 갖고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뛰어난 이해력을 무기로 갖췄으니 말을 해보도록 가르쳐 봅시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일상 대화는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상 대화는 모든 들어올 수 있는 쿼리 스페이스 그러니까 예상되는 질문의 스페이스가 진짜 엄청나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거를 버트를 이용해서 언어를 이해시키고 언어를 이해를 통해서 특정한 벡터 어떠한 이 문맥은 뭐고 이 문장은 뭐고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변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언어만 무한한 게 아니라 답변도 무한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걸 가지고 무한한 답변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만약에 답변이 무한한 상태로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제너레이션 모델, 즉 생성 모델을 만들게 돼야 되는데 챗봇이 직접 생성하는 말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될 텐데 우리 스스로도 챗봇이 사실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모델을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클로바 같은 큰 기업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게 된다면 클로바가 막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바로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확실성,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답변을 단순히 제너레이션으로 푸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 개의 답변을
유한계로 축소시키는 전략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유한계의 답변으로 어떻게 적절한 대답을 하지? 어떻게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핵심 본질이에요. 어떻게 유한계의 답변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쿼리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그걸 계속 높여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테스트 코드를 짜서 이 적절한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많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 역시도 유한계의 답변이 얼마나 많은 무한한 스페이스에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유한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답변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짜 실제 데이터에 사용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사용자가 많이 하고 어떤 말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커버리지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루트가 맨날 I'm Groot, I'm Groot, I'm Groot 이렇게 맨날 얘기만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용자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말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하는 카톡을 봐도 물론 뭐 다양한 문장 또는 쿼리에 대응되는 문장을 쓸 때도 있지만 약간 비슷한 문장을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럼 카카오톡 데이터에서 분포를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전체 대화 데이터의 분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화 메시지를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빈도수 기준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봤고, 그 다음에 상위 랭킹에 있는 말들이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약간 리액션에 가까운 말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알겠어요, 많이 먹었어, 뭐 맛있게 먹어, 사랑해, 괜찮아, 나도 신기해, 이런 식의 뭔가 간단하고 되게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답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탑 10,000개 정도의 문장이 전체 8천만 개의 메시지, 8천만 개는 제가 이제 임의로 샘플링한 단위인데요. 8천만 개의 메시지 중에서 20%를 차지했어요. 근데 20%를 차지한다는 말이 전체 쿼리의 무조건 20%를 절대적으로 커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리액션을 만들게 되면 리액션을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무조건 리액션 답변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액션 할 수 있는 모든 답변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버리지를 20%뿐만 아니라 거의 배 아니면 막 3배 이상의 높은 커버리지를 더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리액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리액션은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적절한 반응과 공감은 상대방의 대화를 유도하고 또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또 인스턴트하게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리액션이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또한 적절한 반응과 공감은 상대방의 대화를 유도하고 또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리액션만 잘해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이쁨 받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사람처럼 리액션을 잘 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전체 빈도수에서 탑 10,000개가 20%를 차지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커버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액션을 잘해서 사람의 대화를 계속 유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더 대화를 길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문제를, 유한계 답변을 정하는 문제를 이제 리액션 모델을 통해서 리액션이라는 유한계의 답변을 이제 선택하는 모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아까 우리가 뽑았던 상위 10,000개 정도의 답변 중에서 중복되는 걸 조금 제거하고 또 약간 비슷한 것들끼리는 묶고 해서 한 2,000개 정도의 리액션 클래스로 이제 다시 줄이게 됩니다. 이런 리액션 클래스를 줄인 이후에 앞에 있는 문맥을 인풋으로 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문맥들 있죠. 문맥을 주고 그 다음에 나올 리액션에 대해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리액션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100억 개의 데이터의 장점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이나 문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들을 잘 이해하고 또 사람들의 다양한 문맥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리액션 모델을 학습할 때는 굉장히 많은 구조가 바뀔 것 같지만 단순한 모델을 하나를 붙여서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아까 이해했던 NLU 모델,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그 뒤에 이제 리액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만 더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많은 변경 없이도 단순하게 리액션 이제 모델을 변경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변경한 모델을 기존에는 텐서플로어를 이용해서 이제 버트를 학습을 시키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액션을 학습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실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들로 많이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기엔 텐서플로어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허깅페이스의 파이토치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어에 있는 웨이트를 파이토치로 가져와서 학습을 하게 됐고 리액션 모델의 파인 튜닝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습할 때는 GCP에 있는 V100 GPU를 이제 멀티 GPU를 연결해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실제로 리액션 모델이 얼마나 잘하나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액션 모델은 되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기존 보시라면 막 if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해를 다 일일이 만들어줘야 됐다면 리액션 모델은 알아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잘 판별해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오늘 월요일이다 그거는 알아요 이렇게 되게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다 하면 뭐 좋아요 아니면 신나 이제 밑에 있는 지금 답변들이 생략되는데 뭐 신나요 아니면 와 즐거워요 이런 식의 뭔가 사회적 이해를 하고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 문장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도 꽤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제 엄청 늦게 잤더니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나왔어. 애들은 뭐 몇 시에 잔대요? 아니면 술 많이 먹었어에 대해서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 되게 리액션에도 클래스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긴 문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 가지 더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문맥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 리액션 모델은 지금 쿼리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이제 여러 개의 쿼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우울해. 무슨 일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인데 나만 솔로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그럴까요? 이런 식의 뭔가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그럴까를 고정하고 문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신난다에 이제 신난다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한강이라도 가요. 그럴까? 같이 갈래요. 이런 것처럼 어디에 갈지, 어떤 곳에 갈지에 대한 문맥을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콘 역시 뭐 제가 어저께 밤새면서 이제 발표자를 만들어서 얘한테 시도를 해봤는데 피곤하면 먼저 자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가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그런 위로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모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해보실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문맥들을 넣어보시고 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또한 단순히 리액션 모델만 가지고는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되게 다양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액션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 조금 약간 간단한 말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특정 프로필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다 추가를 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외의 모델들은 제가 네이버 테크톡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서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도전해 나갈 과제들은요. 이 마이크가 켜진 것 같은데. 도전해 나갈 과제들은 GPT로 만든 소설 인공지능 소설처럼 답변을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고요. 뭐 아니면 개인화 답변, 뭐 사용자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인지 안 헤어진 상태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 연애 중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연애 중이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닌 상태에서는 나 연애 중 아닌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인화 답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소나 사용자마다 다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알라딘의 캐릭터의 말투로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문체 변화 모델 그리고 지금보다 더 긴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문맥이 바뀌면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문맥을 컷할 수 있는 더 긴 롱걸 컨텍스트 모델 그리고 이걸 모두 다 통과하는 더 똑똑하고 더 진짜 사람같이 소름 돋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모든 연구들을 앞으로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런 문제를 푸시고 싶은 분들은 핑퐁팀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뒤에 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많은 데모랑 또 여러 얘기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 걸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